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9번의 어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어법적인 측면으로 일단 빠르게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적인 측면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1번에 있는 once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좀 정리하는 것들은 오른쪽에 좀 따로 한 번 더 별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인데 앞쪽에 있는 복수명사를 대신받고 있는 부정확한 걸 대신받고 있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스도 복수고요. 그 다음에 메타포스도 복수고 다시 한번 또 디지털 메타포도 복수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명사들이 다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이 once를 쓰고 있는 건 뭐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좀 가볍게 체크해 놓고 그러면 이제 one하고 once를 좀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의미적으로는 이 메타포라고 하는 말을 대신받고 있는 말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거 볼게요. 자, 이번에서는 여기 ing를 썼습니다. 일단 우리 ing가 나오는 패턴이 딱 나오면 두 가지 포인트 보시면 돼요. ing가 나왔어? 그럼 능동인가? 그럼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될까? 목적어 있어야 되겠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앞쪽도 보니까 여기 이제 without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전 명구니까 뒤에 동명사 나온 거죠, ing로. 근데 engage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또 받고 있으니까 ing 괜찮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 잡았죠? without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그리고 또 이 동사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서 목적어 명사에 있는 것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세 번째 있는 것도 볼게요. 세 번째 있는 건 콤마를 찍은 다음에 뒤쪽에 ing가 나왔는데 여기서 ing 나왔던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라 그랬는데 changing이라고 ing를 쓰면서 뒤쪽에 목적어인 명사를 또 horizon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분사구문도로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맞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를 보시면 what이 나왔습니다. 야, 이 what 나오면 맨날 이제 what이 맞니 아니면 대시 맞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앞쪽에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what절이 나왔으니까 보어절이 쓰여 있는 건데 이만큼이 지금 보어절인데 what절은 항상 뒤에 무슨 절입니까? 불완전한 절이잖아요. 그럼 뒤쪽에 이제 usefully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is가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obvious라고 하는 명백한이라는 형용사가 또 보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주어도 있고 보어도 나와 있네? 그러면 완전한 절입니다. 자, 이렇다면 what이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이 맞니, that이 맞니? 지금은 that은 뒤에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하고 있는 접속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은요, 동사에다가 s를 붙여놨습니다. 앞쪽에 and가 보입니다. and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는 병렬 구조죠. 근데 병렬 구조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봤더니, 자, 앞에서부터 보니까 because라고 하는 문장, 접속사 앞쪽에 주어 동사가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s가 붙어있는 단수네. 그 다음, 여기도 is니까 단수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s 붙이는 건 당연히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법적인 접근은 어렵지 않게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본 게임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면서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부분에 be related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앞쪽에서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같은 표현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에 따로. 그 다음에 essentially라고 했으니까 뭐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metaphor, 은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좀 비유적으로 드는 거죠. 은유를 든다라는 건.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 은유와 관련이 있다고? 자, 요 소재는요. 요번 학년도 그 수능 특강 영어에서 어법 파트에서 등장했던 지문의 소재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단 간단하게 좀 배경식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 있었죠. 데스크탑.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데스크탑이라고 부른 건 여기에 그 이름을 지을 때 은유를 썼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데스크탑,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래 책상에서 이것저것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또는 브라우저, 우리 이제 화면을 보는 건데 브라우저가 이제 훑어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모니터에서 뭐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그래 인터넷상에서 한번 이제 쭉 훑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은유를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은유와 필수적으로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그 은유들은 be different from 뭐랑은 다르냐? linguistic 언어적인 은유들과는 달라요. 됐죠?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once가 metaphor를 복수 형태를 대신받고 있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important ways, 그 중요한 방식들에서 언어적인 은유와는 달라요. 자, 이제 디지털 은유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지금 나눈 겁니다, 이제. 언어적인 은유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뭐하다? 다르다. 자, 요 차이점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뒤쪽에 쭉 나열을 하고 있겠네요. 그럼 요것들을 요약 정리를 좀 하시면 되니까 이따가 또 같이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은유들은 했습니다. 자, 언어적인 은유들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언어적인 은유들은 패시브합니다. 패시브라는 단어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건 수동적인이란 뜻이고요. 이 수동적인의 반대말은 능동적인 아닙니까? 능동적인은 액티브예요. 활동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능동적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니까 서로 반이어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각각 특성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입니다. 그 다음 in the sense that, 이 sense가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 데디아의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라고 했으니까 뭐뭐라는 점에서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the audience는 청중인데 그 청중이 필요로 한다.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근데 to enter, 들어갈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actively, 적극적으로. the world, 그 세상으로. 그럼 세상으로 들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언어적인 은유는 수동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뒤쪽 보면 이 propose라고 하는 PP 형태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propose는 제안하다라는 건데 제안되어지는 metaphor, 은유에 의해 가지고 제안이 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 자,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은유에 의해 가지고 제안되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언어적인 은유였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뭐 책에 써 있는 글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은유에 의해 가지고 제안되어지는 어떤 책 속에 있는 그런 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세상, 이것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갈 것을 누가 선택한다? 바로 그 글을 읽는 독자. 자, 그 독자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언어적인 메타포는 수동적입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이제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걸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디지털 은유라는 걸로 표현을 했죠. 디지털 은유. 근데 이 언어적 은유의 특성은 어떻다고요? 수동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패시브하다. 근데 왜 수동적이냐? 이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건 독자가 그 글에 있는 은유에서 제시된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가도록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수동적이라고요. 됐죠? 언어적 은유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능동적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한 번 더 꼬아놨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뒤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셰익스피어의 메타포 은유에서, 근데 어떤 은유냐? Time is a beggar다. 시간은 구걸하는 자야. 이게 뭔 소리야? 잠깐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거지라고? 시간이 구걸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유에서 청중은요, 그 독자는요, is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고 언을 붙였으니까 뭐뭐 할 것 같지 않습니다. understand, 이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은유를요, 뭐 없이는? cognitive, 인지적인 effort, 노력 없이는. 뭔가 인식하려고 하는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그리고 또 뭐 없이는, 이 further는 더 나아간 그 이상의 이런 표현인데, engaging이 관여하는 거죠. 뭐에 관여하냐? 이 셰익스피어의 이 프로스라고 하는 건 산문인데, 산문은 그냥 이렇게 말로 쭉 풀어놓은 글이고요. 요거랑 이제 좀 반대되는 말이 또 이제 vers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운문이라고 합니다. 약간 운율이 있는 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에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 이제 풀었으니까 글로 쭉 풀어놓은 것들. 그럼 이런 글로 풀어놓은 것들을 봐야지 그 시간이 국어라는 자이다 라는 은유를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셰익스피어의 산문에 관여를 하는 거 없이는, 더 깊이 있게 관여하는 거 없이는, 그리고 또 인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없이는 은유를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으로 뭔가 내가 좀 노력을 해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또 별도의 또 얘기를 하면, 지금 시간이 국어라는 자이다 라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아직 안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안 한 거예요? 인지적인 노력을 안 한 거고,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의 그런 산문에 대한 거에 또 관여하는 것도 안 해봤단 말이죠. 지금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면, 시간이 국어라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내용의 속뜻은, 시간이, 이제 국어라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이제 국어를 해가지고 나한테서 뭐 돈을 좀 이제 받아가든 아니면 뭐 음식을 좀 받아가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은 뭔가 뺏어가는 사람이다. 시간이 우리의 젊음을 뺏어가고 있고, 우리의 어떤 뭐 해야 될 것들을 뺏어가고 있고, 이런 역할로 이제 은유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요, 이제? 우린 지금 뭘 한 거예요? 인지적인 노력을 좀 한 거고,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의 어떤 산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봤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linguistic metaphor에 관련되어 있는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동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뒤쪽에 on the other hand를 쓰면서 반면에 라고 썼으니까 이쪽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기술적인 은유들은, 여기 또 단어가 이제 active가 등장을 하죠. 뭐하다? 능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종종은 imposing 합니다. 강요적이기까지 해요. 다시 한번 또 위에랑 똑같아요. in the sense that 뭐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그들이 realized, 깨닫게 되어진다. 디지털의 artifact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물 정도로 볼게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 인공물, 디지털 인공물. 이 디지털 인공물은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스크탑. 요거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컴퓨터. 그래서 이 디지털 인공물에서 그것들이 깨닫게 되어진다, 알아차리게 되어진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realize를 수동태로 쓰면서 요거는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되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게 맞겠네요. 실현되다. 됐죠? 그러면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점에서. 근데 어떤 그런 인공물들이냐면 doing things, 어떤 일들을 actively 하게,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디지털 인공물들에서 실현되어진다 라고 하는 점에서 종종 강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능동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디지털 은유는 뭐하다? 능동적이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예를 들고 있는 거에는 데스크탑의 예를 들었는데, 이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인공물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잖아요, 데스크탑. 그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데스크탑이니까 책상 위에 있는 문서, 서류, 파일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담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데스크탑 자체만으로도 약간 좀 강요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이 인공물을 통해 가지고, 그 데스크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아주 능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느낌이 좀 안 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면서 콤마를 찍고 이제 ing로 분사구문을 썼는데, 이 force라는 단어가 이제 강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forcefully라고 하면 약간 강력하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력하게 changing, 바꾸면서, 분사구문의 ing였고 뒤에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의 meaning, 의미에 대한 horizon,
지평 또는 뭐 수평선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럼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 이 수평이라고 하는 거, 수평선이라고 하는 건 이게 널리 쫙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무언가를 해석을 할 때, 요때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 있죠. 자, 여기 이제 바로 의미의 지평이 바뀐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중에 뭐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렇죠? 핸드폰 나왔을 때. 자,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딱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전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이거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핸드폰이 딱 등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예전에 전화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려면 집에서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러면서 예전에 그 전화에 대한 의미 자체가 바뀌게 된 게 바로 의미의 지평을 바꾼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다 보니 데스크탑이라는 게 탁 나왔을 때 그 의미에 대한 지평이 어땠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책상 위에 뭐 문서, 서류, 파일들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컴퓨터 안에 다 담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의미의 지평이 뭐였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또 여기까지도 이해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놓고 그 기술적인 창작자들은 뭐 이제 노트북을 만들건 뭐 핸드폰을 만들건 이런 이제 기술적인 창작하는 사람들은 cannot afford to, 우리 cannot afford to는 뭐할 여유가 없다라는 뜻인데, 그 뭐 할 여유가 없냐면 require, 요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요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를 가리키는 거 있죠. 이건 그렇죠. 이거 소비자. 자기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이 소비자로 하여금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의아해하도록, 어떻게 그 메타포가 작동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좀 궁금해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냥 노트북 만들었으면, 데스크탑 만들었으면 그냥 빨리 갖다가 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은유를 담을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기술적인 창작자들은 일반적으로 뭐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요구할 여유가 없어요. require 다음에 뒤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목적격보로 to 부정사 쓰고 있는 거예요. to 부정사도 기억해 놓고,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이 궁금해하도록 한 것을 요구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뭐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의주동. 어떻게 그 은유가 작동을 하는지.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normally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 이 판매에 대한 요점이라고 했었는데, 이 selling point라는 단어 자체가 요점 또는 뭐 장점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럼 selling point는 입니다. 바로 뭐냐? 그 유용함이, 뭐의 유용함? 기술에 대한 그 유용함, 쓸모 있음, 이것이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obvious는 명백한, 분명한. at first glance, 뭐에? 그냥 첫눈에. 이 glance는 이제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at first glance는 첫눈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유용성이 첫눈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건 또 뭐에 대한 겁니까? 여기까지는 기술적인 메타포에 대한 설명을 또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또 다시 한번 반면에 다시 또 이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어적 은유인 셰익스피어로 넘어옵니다. 이 셰익스피어는요, is beloved, 사랑을 받았습니다. in part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사랑을 받았는데, because 왜 받았냐면, 뭐 때문에 받았냐면, 그의 작품들에 대한 그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냥 즉시 obvious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위에서 잠깐 아까 위에서 얘기하기를 time is a beggar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간이 거지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에는 우리 잘 이해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뭔가를 뺏어가니까 그래서 국어라는 자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구나 생각을 하니까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셰익스피어는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랬다고요? 그의 작품의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 첫 번째 다음에 동사 두 번째 갑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를 thought를, 생각을, 사고하는 것을
on the part of 뭐의 쪽에서냐면 뭐의 측면에서냐면 어디언스니까 그 듣는 청중의 측면에서 독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정리하고 있는 건 언어적인 관련돼 있는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이 특성이 뭐였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뭔가 조금 불분명했던 거죠.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불분명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럼 잠깐 생각도 조금 해야 되고 불분명했다라는 말도 좀 잠깐 적용을 해보면 생각도 좀 해야 되고 불분명해 이런 특성을 좀 옆에서 정리하시고요. 이렇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은유는 어떻다? 능동적으로 그냥 딱 갖다 놓으면 아 이거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이거 대신에 쓰라는 거구나 데스크탑 하나라는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데스크탑 그래 책상 위에 쓰는 문서 서류 파일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에 대한 정리가 좀 됐죠. 그리고 좀 크게 볼게요 이제. 자, 이 글을 좀 덩어리로 크게 보면 앞쪽에 처음에는 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은유와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하지만 디지털 은유는 언어적인 은유와는 다르다로 출발을 해놓고 언어적 은유에 대한 특성 정리하고 이만큼 기술적인 은유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이만큼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면에 라고 쓰면서 셰익스피어는 다시 또 언어적인 은유였던 거죠. 이 사람이 이 글이 이제 사랑을 받게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모래가 됐기 때문에 불분명했고 그리고 약간의 생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로 글을 단락을 나눠 놓으니까 조금 더 선명해졌을 거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일단 29번 좀 지문이 난해할 수 있었는데 요약 정리가 됐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 본인 스스로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갖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